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내 소유는 이것이다. 돈 그래 돈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소유라 그래요. 소유. 돈을 가지는 것이 내 돈, 네 돈 구분하는 것이 맞느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개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는 항상 그 돈의 보증을 하는 보증자가 그게 돈의 주인이죠. 돈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그런 것이 다 찍혀 있는 돈인데 그 돈을 개인이 보관하고 단체가 보관하고 해서 하나의 자산가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형성되고 그 자산가들 중에서 무슨 리치? 무슨 리치라 그랬지 내가? 슈퍼리치. 응? 전 세계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천억 단위 위에 1조거든. 그렇게 9,999억 다음에 1조예요. 그런 1조 단위에 있는 사람이 슈퍼리치다.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그래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구분하느냐? 미국의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에 났을 적에, 미국발 금융위기에 났을 적에 미국 시민들이 미국의 뉴욕의 월가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딱 낸 그런 내용이 뭐냐니까 미국의 99%하고 99%가 가진 미국 전체 국민의 99%가 가지는 돈하고 미국의 1%가 가진 돈하고 같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건 2008년도예요. 근데 2008년도 지나서 지금 2016년도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몇 년, 한 1, 2년 전에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요. 그게 1%가 아니에요. 0.8%인지 0.6% 이렇게 표현해요. 1%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이제 가졌다는 거지. 자산가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몇몇 안 되는 자산가가.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거고. 이런 그 자산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돈의 형태,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은 실제로는 풍선이죠, 풍선. 풍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풍선 앞에. 그리고, 개인이 살아가는데, 돈 자체라는 것이, 돈이 나쁘다. 돈은 우리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고, 돈은 필요한데, 그래서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을 이렇게 활용하는 자들을 여기 진성 앞에 활용자, 풍선 앞에 종사자, 진성 앞에 종사자,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 풍선 앞에 경제 종사자 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슈퍼리치에 속한 사람이 다 경제 종사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가지는 돈을 자기 돈을 가져갖고 전체적으로 돈이라는 건 이 전체 인류 가진 돈이 전체적으로 시대마다 가진 돈이 전체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이게 원래적인 돈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을 유통시키는데 지난번에 수억의 고가짜리를 이렇게 주고받는 거는 요 경제 종사자들끼리 요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끼리만
유통되는 구조에서 돈이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 전체적인 자산 양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한데 그 돈 다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고 일부를 가지고 이 근처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게 이제 유통된다 하는 그 행사, 좀 고가품만 이런 해당되는 사람들이 유통되는 내용이니까 전체 구조에 돈이 안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풍선화폐 종사자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조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3경, 4경 조 단위에서도 9,999조 한당에 넣어버리면 그게 경이에요. 그럼 그것도 1경, 2경, 3경, 4경 3경 내지 4경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그 한 가문이 있어요. 로스차일드가, 영국의 로스차일드가라는 한 가문이 가지는 돈이 3조, 3경, 4경. 우리는 그 말도 하기 힘들어. 단어가. 그 사람이 만약에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자기 가진 돈을 풀어버린다. 그러면 돈은 양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요 요소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요소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국가별로 하나의 대표적인 국가 단위로 해서 미국이 제일 눈에 금방 뜨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경제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이 경제에 집중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한 것 같은데도 넘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진다. 언젠가는 넘어진다. 중국이 넘어지는 것보다 더 쉽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두면 그렇다니. 뭐냐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지금 이 풍선화폐 경제 종사자라 하는 이 내용의 말의 의미는 돈을 가지고 돈의 힘, 돈이 가지고 있는 힘,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돈하고 자기하고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양을 보고 내 자신의 어떤 권력이 힘이 있다. 이걸 같이 본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하고 전 인류가 공유해야 된다 하는 이 개념이 아니고 돈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 내 거다. 이렇게 볼 때는요. 그 돈의 힘을 가지고 그것 자체가 금이라는 거예요. 금.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금으로 일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돈으로 일을 쓰는 돈으로 망한다. 그 구조가 주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그래서 망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2500년 가깝게 로마 제국이 있어서도 그 제국도 망하는데 미국이 안 망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망하지 않으려면은 방법은 있지. 저렇게 부를 이용하면서 안 망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는 내용이 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게 망하는 쪽으로. 그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서 지금 요 NWO라고 하는 이거 NWO 구조를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 수십 년 된 것도 아니에요. 불과 5년 어떻게 그 언저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NWO의 제일 중심되는 교황이 있단 말이에요. NWO의 중심은 교황이고 교황에서 유럽 전체를 보는 것이 NWO예요. 이거는 교황이 망했는데 망한 틀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 아직까지 고리를 못 벗어버리는 내가 망했다고 낮아야 되는데 내가 낮아진 자리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감투를 그대로 쓰고 안 망한 자리에 여전히 있으려고 하는 그거를 붙드는 미국의 형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교황에 대한 거는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했으니까 넘어갔는데 하려면 끝도 없죠 뭐.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교황하고 또 연결되어지는 것이 미국하고 교황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NWO 그 구조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유엔이란 말이에요, 유엔. 이 유엔하고 교황하고 연결된 요소, 미국이 지금 유엔에 지금 현재 뭐 거의 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힘 때문에. 유엔의 형성과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 한번 구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목사가 이런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그냥 하면 지나가는 해프닝인가?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말이에요. 이런 목사가 설교라고 하는 이런 자리에 아니 이런 주제 한 번 정도 설교 한번 해가지고 넘어갈 거 지금 맨날 며칠 몇 시간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어림도 없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자리가 전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즉 이 구조로 나아가는데 이런 형태로 2012년 이후로 나아가는데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이 뭔가 세계 인류 가운데 기여를 했네 하고 볼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전 인류 가운데 한 일을 찾아내려면은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요소를 찾질 않죠. 아무도 그런 요소를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대한민국은 하나의 국가로서 참 일제 탄압, 6.25 사변 막 지나면서 어느 날 경제 부흥하고 지금 마치 졸부인 듯이 다른 사람 바라볼 때는 우리가 보는 졸부인 듯이 저거 언제까지 가겠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자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목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나타내는 여러 가지 내용 한 단편으로 하나만 요소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유엔을 연결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한국 동란하고 유엔이 결성하고 유엔이 지금까지 지금 70년 이상이 유지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유엔이 유지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여를 했다면은 어디에 있느냐? 그 1950년에 한국 동란의 발생은 오늘날의 유엔이 형성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1914년 일어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17년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연맹. 근데 국제연맹이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사거리 없어졌어요. 왜 없어지느냐? 1차 대전이 생긴 것도 교황 때문에 생겼고 2차 대전이 생긴 것도 교황 때문에 생겼고 국제연맹이 사라진 것도 교황 때문에 힘을 몬스가 사라진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이런 접근을 안 하는 거지. 개신교 목사만이 접근하는 거지. 교회사라든지 세계사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락하는 이런 시각은 왜냐하면 이런 건 전부 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왜곡되듯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국제연맹 사라진 것이 이거는 철저하게 교황과 관계되어져서 발생되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1945년에 대한민국 광복절 맞이하는 그 해에 유엔의 결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엔의 결성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시지부지한 거예요. 뭐 결성돼도 뚜렷한 어떤 동력이 없죠. 서로 모아있어요. 서로 응집력이 없는 게 응집력. 그런데 5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한국 동란이 일어났을 적에 유엔이 결의를 하잖아요. 결의하고 난 뒤에 이게 대한 책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견 수립 이런 과정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유엔의 그 응집력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튼 국제사회를 지나갔으니까
지금 목사가 이런다고 해서, 아이, 그거 뭐, 정말 허접하다. 볼 거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대한민국의 한국 동란이 유엔이 결성해가지고, 유엔 파병 제1호란 말이에요. 제1호. 유엔이 결성해서 제1호예요. 대한민국 파병. 그 16개국이 참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국제적으로 이 근위가 있게 됐어요. 유엔이라는 근위가 있어진 거예요. 국제연맹은, 그 앞에 있었던 국제연맹은 그러한 계기가 없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모아서 각 나라가 한 전쟁에 그 유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제연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파병할 정도의 동기가 없은 거지. 그러니까 흐지부지해진 거예요. 이거 유엔은 대한민국 내에서 오늘날 유엔이 형성되어지는데 아주 큰 동력을 만난 거예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어떤 세계사라든지 어떤 내용을 단순하게 전해지는 내용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게 분명히 있는데 왜 이랬을지가 하고 그 결정적인 요소를 개인이요 바라보는 시각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는 걸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내용이 세계사나 이런 데서 비추어서 하나의 파워가 어떤 일정한 개념이 딱 한 줄기가 들었으면요 그것 자체가 바로 파워죠. 파워.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명한 어떤 자기가 사는 삶에 어떤 그 힘에 영향을 미치. 그런 것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왜 대한민국이냐 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요. 바로 이런 것이 다 깔려있으니까 가능하죠.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유엔. 이 유엔도 결국에는 지금 이 풍선 경제 종사자의, 풍선 앞에 경제 종사자의 미국이란 나라 국가 단위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국가 단위의 대표적인 그 다음에는 교황이란 오랜 낡아 빠진 그러면서 여전히 힘을 행사하고 있는 돈을 가지며 행사하는 그리고 유엔은 이제는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어떤 시각에서 그냥 덩쳐 얹힌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황 대신에 얹힌 거예요. 교황의 자리에 같이 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한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힘으로 막 발휘하고, 지금은 평화처럼 평화를 위장하는 것 같으나, 언젠가는 돈에 의해서, 이게 나락으로, 교황과 더불어서 NW 해가지고 이런 체제 계속 하는 데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말이요. 반응을 부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계제가 안 되네. 장치가 하나도 없어, 그게는. 붕 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게 언론이죠. 언론. 말할 수 없고 보지도 않고 돈은 아니면서 돈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 제2의 자리 안 그러면 제3의 자리 있는 듯이 하지만은 돈하고 너무나 즉 돈의 힘하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언론. 즉, 돈으로 인해서 광고라고 하는 이 매체, 이런 매체가 지원 안 해주면은 언론 자체가 유지가 되나요? 어림도 없지. 그러면서 겉으로는 가장 바른 사회를 바르게 나타내고 사회를 올바르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체제다. 가장 신성한 자리. 언론이 막히면 안 된다. 그래서 무소 부재가 오늘날의 정부고 뭐간에 가장 이 무소 부재한 자리가 사실은 이거 언론이에요. 언론. 그것을 적나라하게 대치해보고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이번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수석하고 우병우 수석 문제와 지금 조선일보 그건 어떤 기류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고, 이 경제화폐, 이 화폐종사 풍선화폐라든지 화폐 양이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 큰 어마어마한 양이 부풀어지는 거, 이거는요 언론 자체가 없으면은, 소위 말하면 언론이라는 자체가 그 주식시랑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으로 막 해가지고 전부 다 언론이 언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중계하는 과정이 이게 다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화폐량이 막 커지는 거예요. 이런 지대한 화폐량이 커지는 데서 옛날에는 뭐 라디오, 그 다음에 뭐 정보, 신문, 뭐 이렇게 하던 이런 게 전부 언론인데, 지금은 이 언론 자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느냐, 요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지금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대한민국의 여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일을 하고 있다. 요걸 좀 이 시간에 공개를 해놔야 이런 시각을 유엔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는 시각 자체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보다 어떤 일정한 그 보편적인 이런 내용이 좀 다양성이 있으면서 하나의 객관적인 잣대를 갖다 댈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많이 공급되는데 하나의 기여하는 거예요. 언론을 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누가? 대통령도 힘든다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댔던 그 구조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자료 보면은 어떻게 들을지는 뭐 모릅니다만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상황에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이 힘의 구조예요. 힘의 구도. 뭐 어떤 사건의 발단이라든지 이런 대충적인 내용은 우리 열에 봅시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지금 요건 지금 언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론에 대한 우리가 개념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지는데, 언론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데 사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모범적인 형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재 모범이 돼. 모델이라 할 수 있어. 모델. 하여튼 뭐 들어가기 전부터 좀 부풀어놔야 될 것 같아. 기대를 좀 하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남았는데 지금까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5년에 대통령이 해가지고 뭐 어떻게 실적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 남들이 기대하고 야 저거 해주길 바란다. 그래 대통령에서 내가 한번 저걸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좋은 일 했다 남길 수 있는 대통령은 아무도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이 일은 두고 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못하는 일을 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라만 드러나야 돼. 이 구조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야 돼. 아무도 지금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막 뜸을 들이는 거예요. 언론은 지금 어디냐면은 조선일보입니다. 이 딱 나와 있어요. 뭐 이거는 그 뉴스에 막 공개가 돼 있어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큰 힘이 있으리라고 나도 몰랐어요. 전에는 TV 조선일에 나올 때, 텔레비전 나올 때, 조선일보가 거기서 나오는 멘트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말해서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 대단히 여당적인 그런 언행이 많다 이래 봤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아까도 텔레비전 잠깐 조선 TV 조선 봤는데 비판하는 사람들만 딱 배치시켜갖고 아주 막 듣기 싫은 그런 말만 자꾸 하고 그래요.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 그런 것만 실려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캐스팅해갖고 앉혀서 막 이야기하게 만들더라고.
너무 그 단어가 표현한 내용이 너무 일색으로 나가니까 막 듣기 싫어버린 거예요. 좀 이렇게 다양한 음성들이 막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포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관계된 사람은 이 언론에서는 조선일보고, 또 관계된 사람은 그 청와대의 특별감찰관 이석수, 이제는 뭐 전이죠. 전 특별감찰관. 지금 자기가 사표 냈어요. 사표 나왔는데 이게 수리됐단 말이 아직 없어요. 그냥 보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표는 났고 지금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뭐 여기에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역학적인 내용이 있는가 봐요. 수리 안 한 이유가. 그 다음에 이 청와대 대통령 수석이죠. 민정수석 우병우. 그럼 저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니까 어쨌든 여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여기에 좀 또 누가 나오냐면은 조선일보를 두고 이제 나오는데 나왔고, 조선일보에 또 누가 나오냐면 이거는 조선일보 회사고 또 개인이 나오는 것이 수석 주필이래요. 주필. 조선일보 주필. 이게 이름이 희영인가 그랬는데, 맞나? 희영. 홍희영인가? 홍희영씨인가? 홍씨인가 모르겠네. 홍희영씨인가? 잘 모르지? 그 다음에 또 지금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김진태 국회의원. 여당.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관계되죠. 박 대통령. 내용은 시작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시작이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이 조선일보하고 관계, 조선일보하고 어떤 관계. 조선일보는 뭐 언론이니까 뭔가 막 찾아 캐려고 하다가 아마 이석수 이 사람하고 연결되는 아마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여기 관계되어갖고 무슨 내용이 이제 나오냐면은 이 관계된 건 아무것도 몰랐는데 노출되는 것은 뭐냐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씨가 처가의 재산이 부풀어 가는데 뭔지 좀 문제성이 있다. 소위 말하면 범죄 행위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처가 재산을 관리하고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힘을 쓴 민정수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이 내용이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언론에?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나니까 여론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래놨고 또 막 국가의 보직 이제는 되는 사람들 뭐 경찰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임명하는데 전부 다 민정수석이 다 그걸 통제를 하는데 지도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우병우 민정수석 빨리 자리 비워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 보면은 누가 봐도 100% 민정수석 그만둬야지. 응? 누가 봐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그만둬야 될 시점이 넘었어요.
그동안 휴가도 갔다 오고 8월 달에 대통령 휴가도 갔다 오고 이래 휴가 갔다 오고 이런 데로 휴가 갈 때 국민들 대부분이 저거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에 아마 사표 날 거야. 박 대통령 그래 갔다 오면 접수할 거야. 이렇게 본던데 꼼짝도 안 했거든. 이미 그전에 오래됐다. 이 내용 나온 지는. 꼼짝 안 하는데 좀 이따가 뭐가 나오냐 하니까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에 주필 이거 뭐 관계된 내용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주필 홍영시가 대우조선 지금 막 투자해가지고 이상한 거 지금 말려가지고 대우조선이 지금 그것 때문에 청와대가 사실 좀 곤혹스러운 건 있어요. 근데 이 대우조선이 거기 어떤 그 이사장을 사장을 하려고 회장인가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주필 홍영을 저 유럽 쪽에다가 아주 초호화 관광을 시켰는데 뭐 비행기를 전세 비행기를 냈다든가 전세 비행기 전세 요트 한 사람 앞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관광시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김진태 의원이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이 사람 주필에서 해임, 기자로서는 남아있고, 그 관계가 있어요. 주필에서 해임, 보직 해임이죠, 보직 해임. 근데 기자는 여전히 아직까지 조선일보에 몸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청와대에서 요즘에 청와대에서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검찰에다가 수사를 해라 이런 거예요. 국기를 흔든 일을 했다 이런 거예요. 국기를 흔든 일. 아직까지 이 조선일보하고 청와대하고 갈등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든지 지금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 쪽에서는 민정수석 우병우가 이제는 갈 데 없고 전부 다 보면 그 얼굴이 죽을 상이고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의 친가족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마 어떤 그 사정하는 이런 걸 해서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아마 신설한 것도 나와 있는데 특별감찰관을 대해서 검찰청에다가 지금 수사 의뢰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묘하잖아요. 너무 묘하잖아요. 이석수 감찰관이 그렇게 수사 의뢰되고 자기 집에 자기 사무실에 영장 해가지고 막 수색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표 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오면은 절대로 이거는요 이 언론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석수하고 조선일보하고 전화통화했다 요거예요. 전화통화해가지고 지금 우병우 건에 대한 내용을 그것서 언급이 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전화를 하니까 청와대가 지금 꼼짝도 안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어요. 지금 언론에는 그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노출이 안 돼 있다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지금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에 의해서 그렇지. 언론에서 민정수석 우병우에 대한 내용은 청와대가 깜짝도 안 하고 있고 이 내용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나와서 있는 언론 하는 사람은 그래요. 정권을 힘을 권력을 가진 청와대가 언론한테
지금 현재 압박 넣는 거다.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인천 상륙작전 해갖고 우리가 부산까지 쫓겨나는 거, 부산까지 밀린 거, 정치에 의해서 언론이 탄압받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언론이 반격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언론을 영향을 줄 거다, 쫓아낼 거다, 마치 정부를 저 북쪽으로 쫓아내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을 거다. 오히려 그런 평을 하는 거예요. 즉 밖에서 이야기 지금 나오는 내용은 현재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가 지금 언론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언론 길들이려고 지금 현재 칼 뽑아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봐도 이거는 너무 엉터리를 보는 거죠. 아니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런 언론하고 다툴 일이 있다 그러면요, 아니 청와대가 뭐 하려고 그런 어려운 일을 택해. 꼬마 우병우의 한 사람 내놔버리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개인의 입장이라면 그렇지. 한 사람 내놔버리면 돼. 그런데 왜 한 사람, 아니 여기는 여기대로 고발해버리고 저 수사해라고 수사하려고 여기는 여기대로 그대로 붙잡고 있느냐. 문제 덩어리인 줄도 알면서도 왜 붙잡고 있느냐. 오히려 언론의 하사를 피하려면요, 내치뿌리면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그냥 할 대로 하는갑다 되겠죠. 근데 왜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 박 대통령이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붙들은 일을 잘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 본질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 언론의 힘을 가지고 정부 자체에 있는 이 특별감찰관하고 민정수석의 이 관계는 대통령의 어떤 손발이잖아, 손발. 대통령이 아니면은 대통령과 관계된 직접적인 사람들의 이 보직에 있는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조차 사실은 언론이 좌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국기를 흔든다 그래야지. 언어에 저도 다 언론만 듣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온 보도 내용 보고 박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더라, 언론사하고 내용이 나온다. 언론사도 동아일보도 있고 MBC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볼 때, 이거는 박 대통령이 지금 이 언론의 힘이 얼마나 강하길래 한 정부에 대통령에 손발되는 사람들까지 지금 완전히 길들이려고 하고 있는 요 요소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언론 자체가 전부 다 언론사가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이게 다 나갔는데, 모든 언론사가 다 조선일보 편인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나온 사람들이, 말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우병우 수석 빨리 안 내놨느냐 이 말 하는데, 누가 지금 힘을 가진 사람이고 누가 밀린 사람이에요? 대통령이라서 힘을 가진 사람이요? 언론이라서 대통령에서 밀리는 사람이요? 이런 내용은 지금 시대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가운데를 봐도 언론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박 대통령처럼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전 세계 언론인 중, 전 세계 대통령이라는 어느 국가의 어떤 최고의 수반자를 하는 통치자를 하자. 그 사람이 언론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소위 말 OECD 20개국만 치다 다 하려면 여러 가지 국가 어떤 내용도 있지만, 어느 나라가, 중국은 또 제외죠. 중국은 중국이 아니고 공산당이니까 언론을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언론이 꼼짝 못해서 그렇지. 중국 제외하고 OECD 20개국 중에서 언론에 대해서 박 대통령처럼 자유로운 사람 있으면 나오라.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느 언론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 대한 문제인데, 응? 자기들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전부 다 자기들 문제인데 어디 대통령 편을 들어주겠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지금 코너에 몰리나, 코너에. 응? 외로운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하는 거예요? 청와대가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언론을 통해서 들어오는, 안방에 들어오는 텔레비전, 인터넷 들어오는 그 매체를 통해서 광고비가 어느 정도 광고비가 돌아가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 광고비에 의해서 결국엔 언론사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광고비도 없는 언론사, 그거 언론사를 할 수 있나요? 누가 그 언론사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 광고비가 들어서는 여러 가지 저력, 그걸 깔아낼 정도로, 즉 언론사는 지금 조선일보 같은 이런 사람들, 이 박 대통령이 만약에 조선일보를 탔겠다고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만약 버티고 있다면은 그 조선일보는 한 회사를 갖고 해서 말은 미안하지만 현재적인 위치가 그래요. 대통령을 겁을 내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기업가를 겁을 내겠어요. 자기들 돈 준다고 기업가한테 굽신거리겠어요? 기업가들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즉 광고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제왕은 누구냐? 각국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각 나라에 있는 대통령이 그 나라의 어떤 행정 수반으로 볼 수 있느냐? 전체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느냐? 국민들의 투표에서 대통령이 힘이 있을 거라고 힘을 줬는데 실제로 그 위에 언론이 딱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보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데 어느 사람이 나서도 이 구조에서 못 벗어나요. 전부 다 언론의 지혜로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라는, 그러므로 외로운 싸움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싸움, 이런 싸움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이 아까요, 종사자, 풍선 앞에 종사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하나의 정부도 어쩌면 저 풍선 앞에 종사자 속에 정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경제락하는 이 요소에, 이 돈이락하는 일은 누구나 달려들지만은 그 달려드는 돈에 대한 이 내용을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나 국가나 그러면 전 인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 내가 그래야지, 나도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나는 얼마나 외로운 자리에 있느냐. 바로 그 자리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지만은 힘이 얼마나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언론에 꼼짝 못하는, 그러면서 언론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자리가요, 우리가 기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 세계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을 난다면, 이름을 후대 계속에 영향을 준다면 바로 요 요소 때문에 언론과 더불어서 외롭게 싸운 하나의 대통령, 그게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나라다, 이런 것도 알려지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합니다.